지질의 체내 이동과 대사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질이 이동되기 위해서는 지단백 형태로 가야 하고 그 첫 단계가 카일로마이크론을 형성해서 이동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장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돼서 지방을 먹게 되면 일단 이제 카일로마이크론을 만들어서 림프관으로 내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림프관으로 나온 초기의 카일로마이크론 형태는 바깥쪽으로 이제 지 단백질 B의 48이 주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쪽에 그 TG, 즉 중성지방과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안에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약자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TG는 중성지방을 얘기하죠. 트리아실 글리세롤의 약자. 자, 콜레스테롤의 약자는 그냥 콜 하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인지질은 포스포리피드이기 때문에 PL 약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많이 좀 익숙하실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LPL, 요거는 효소 이름이에요. 그래서 G 단백질, 라이포프로틴, 라이페이즈, 그래서 LPL, 그래서 지방을 분해시키는데, 우리 체내에서 아주 중요한 효소 이름이고요. 자, A는 아포단백질 A를 지칭하는 거고, B48은 우리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C, E는 각각 아포단백질 이름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면 초기 카일로마이크론이 점점 더 좀 성숙한 카일로마이크론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초기 마이크론에 비해서 여기 보면 A하고 E하고 조금 다른 그 아포 단백질이 좀 더 붙죠. 요거는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은 여기 HDL이 가지고 있던 거를 HDL이 여기 C하고 E를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거를 이 카일로마이크론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카일로마이크론이 여기 조금 더 C와 E를 더 받아서 조금 더 단단하고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다가 우리가 간 이외의 어떤 조직, 근육이라든가 지방 조직이라든가 말초 조직이라든가 뭐 또 뭐 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 에너지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여기 중성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쪼개면서 안쪽으로 이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요때 굉장히 중요한 효소가 뭐냐면 라이포프로틴 리파제, 즉 LPL 그 단백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카일로마이크론이 들어있는 중성지방을 쪼개서 말초 조직으로 보내는데 중요한 효소 이름이 뭐냐? 그러면 요거는 LPL 효소가 되겠습니다. 요 효소 중요하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 놓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요 카일로마이크론은 점점점 그 중성지방을 밖으로 많이 빼냈기 때문에 조금 작아지게 되죠. 작아지게 되고 또 일부는 여기 지금 아포단백질을 다시 떼서 이제는 요거 다시 HDL에게 돌려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A하고 E 같은 경우에는 HDL로 다시 돌려주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카일로마이크론 잔여물이 돼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은 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카일로마이크론 간 안에서 다시 헤쳐지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모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헤쳐져서 카일로마이크론이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간까지 무사히 전달하는 기전을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카일로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사실 소장에서 들어온 소장에서 흡수됐다는 거는 몸 밖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외인성 혹은 식사성 중성 지방을 가지고 다니고요. 또 밖에서 먹은 콜레스테롤, 지용성 비타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운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그 말초 조직으로 주기 위해서 모세혈관 벽에 그 조직의 모세혈관 가까운 모세혈관 벽에 여기 지단백질 지방분해 요소 라이포프로틴 LPL이 있어서 가수분해돼 가지고 유리지방산은 지방세포나 근육세포 즉 말초 조직으로 유입이 되고 이제 나머지가 간으로 운반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노트에 두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VLDR과 LDL의 대사 경로를 다시 한번 조금 자세히 보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아까 여기 간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에 아까 중성지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간에서는 요거를 다시 모아서 뭘로 만들어서 내보내냐 하면 여기 지단백 VLDL로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요 VLDL 만들어서 간에서 내보내는 거는 그 아포단백질 중요한 게 B의 100입니다. 물론 C하고 E도 있는데요. 여기 VLDL의 굉장히 특징적인 그 단백질은 지단백은 B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역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여기 보시면 다음 과정을 보시면 여기 안에 여기 HDL로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아포단백질 이런 거 C나 E나 이런 거를 조금 더 받아서요. 조금 더 성숙된 VLDL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요것은 이제 구조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안정화된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도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누구한테 전달하느냐 하면 말초 조직, 뭐 근육 조직, 심장 조직, 또 기타 등등 간이의 여러 가지 조직에 지방산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산을 전달한다는 건 중성지방이 많이 빠져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때 여기 역시 여기 그 말초 조직의 그 모세혈관 벽에 있는 LPL 효소에 의해서 여기 지방산이 이렇게 분해되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점 VLDL 안에 요 중성지방은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VLDL이 중성지방이 굉장히 줄어들고 콜레스테롤은 조금 남아있는 형태인데 그 형태를 우리가 ID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IDL은 금방 좀 일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계되면 이제 거의 중성지방은 빠져나갔죠. 여기 콜레스테롤을 안에 주로 운반하는 LDL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LDL 안에도 약간의 중성지방은 있지만 대부분 콜레스테롤이 남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식사 후에 한 6시간 이상 이렇게 또 뭐 아주 12시간 정도 되면 중성지방이 상당히 많이 거의 다 많이 빠져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콜레스테롤이 어느 정도 있다가 여기에 보시면 말초 조직에 또 여기 LDL 수용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을 일부 전달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남은 것들은 또 간에도 LDL 수용체가 있어서 콜레스테롤이 간 안으로 다시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먹었을 적에는 여기 이제 이 LDL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말초 조직이나 아니면 간에 수용체 있는 조직으로 주는데 수용체가 포화될 정도로 많은 양을 먹게 되면 이것이 혈관에 그대로 축적되어서 우리가 혈관벽을 아주 뻑뻑하게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더 알아보기에 그러면 우리가 칼로마이크론에 들어있던 B의 48과 B의 100이 좀 구조적으로 다를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유전자를 분석해 봤더니요. B의 100은 LDL 수용체를 만들 수 있는 거기 그 유전자 부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되게 두 개가 비슷한데 조금 유전자가 다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박스 안에는 앞에 뒤에 여러 가지 뭐 ABCA1이라든지 또 LCAT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그림에서 함께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이렇게 배출시키는 혈관벽에 있는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단백인데 HDL이죠. 그래서 이 HDL의 대사 경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HDL은 만들어지는 곳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간에서부터도 합성이 되고요. 또 하나는 소장에서부터도 일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HDL은 자, 일단 포스포리피드가 굉장히 인지질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A1이라는 지단백과 지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고 여기 보시면 Lcat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효소 이름이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콜레스테롤에다가 에스터라제를 붙여가지고 요 안쪽으로 싹싹 집어넣는 굉장히 중요한 효소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안쪽에 보시면 여기 LCAT 콜레스테롤을 에스터로화돼서 콜레스테롤 유입을 용이하게 어디에 유입을 용이하게 하겠냐면 HDL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효소 이름을 잘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 그림으로 와서요. 그래서 이제 HDL의 굉장히 중요한 효소가 요 효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하나 쳐 놓으시고.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혈액을 타고 돌다가 말초 조직이나 말초 조직의 그 모세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같은 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여기 ABCA1 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얘 이제 콜레스테롤을 요 안쪽으로 이렇게 싹싹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을 싹 집어넣을 때 굉장히 중요한 효소가 여기 LCAT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에스테르화 시켜서 콜레스테롤을 요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여기 CE 콜레스테롤 에스터르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간으로 전달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수용체 혹은 단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콜레스테롤을 요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효소가 ABCA1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SRB1이라 그래서 요 단백질도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요 안쪽으로 넣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우리가 단백질 혹은 수용체라고 혹은 뭐 운반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서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오면 얘가 이제 이쪽으로 보죠. 그래서 요 주변에 뭐 좀 도와주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얘가 그냥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지 단백질 하고 여기 CETP라는 또 효소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중성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에스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콜레스테롤을 모아서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 모아니까 이 풀이 좀 커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풀이 되면 얘를 이제 이렇게 간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아진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간이 가지고 온 것은 담즙을 만들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해요. 그럼 얘가 어디로 배출이 되냐면 담즙이 싹 분비가 되는 게 장으로 배출이 되죠. 그러면 얘가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통해서 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을 배출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HDL 대사 경로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정리해 보면 HDL 아까 간에서도 합성이 되고 소장에서도 합성이 된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L캣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을 에스테로화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어디로 운반하냐? 간으로 운반해서 담즙으로 만들어서 밖으로 빼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혈관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HDL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HDL 높이는 데는 식사도 중요하고 또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여기 L캣 효소,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 이 효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아까는 이제 우리 몸에서 사실 여러 가지 효소들 또 운반체들이 있는데 ABCA1이라는 단백질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콜레스테롤을 못 빼내겠죠? 그래서 탄지에르병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탄지에르에서 처음에 그 토착민한테서 요 유전자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그 유전자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사실 유전병이라는 게 이거 하나가 아니라 거의 드물긴 한데 하나하나 보면 뭔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지질대사에서도 이런 유전 질환이 있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카일로마이클의 중요한 역할은 식사로부터 가지고 들어오더라. VLDL은 간에서 일단은 중성지방을 가지고 혈액으로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LDL은 다 그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수용체가 있어서 우리가 말초 조직으로 다 운반을 하는데, 만약에 수용체가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위험하더라. 이제 그런 역할을 했죠. 자, 그래서 HDL은 아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패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약하는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지질이 대사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먹어서 흡수돼서 이동돼서 말초 조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육으로도 들어오고 또 지방세포로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우리가 먼저 지방세포로 들어온 지방산, 혹은 밥을 많이 먹어서 생긴 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되는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지방산이 생합성되는 과정이 사실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우리 몸 있어야지 또 생존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에, 필요할 때 에너지도 내고 또 몸도 좀 따뜻하게 하고 체온도 유지하고 또 몸도 좀 부드럽고 폭신폭신하게도 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방산은 어디서부터 합성이 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탄수화물, 밥을 많이 먹거나 단백질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는 이미 지방이 합성되어 있으니까 또 합성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었을 적에도 우리가 이제 대사산물이 아세틸코이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합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합성을 되게 잘하는 조직이 어디냐면 간 조직. 자, 지방 조직 어디 있냐? 우리 몸에서 살찌는 부분에는 다 있어요. 피하지방, 뭐 내장지방, 배둘레, 뭐 등 뒤, 팔, 뚝, 뭐 다 있죠. 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아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우유에 그 유지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선세포 뭐 등등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지방 합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인슐린이에요. 왜? 밥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밥 먹고 남았어. 그러면은 지방 합성하게 되는 이제 대표적인 호르몬이죠. 그래서 지방 합성을 덜하고 살이 덜 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과적으로는 지방 자체도 적게 먹어야 되지만 너무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 합성이 많이 됩니다. 자, 반대로 글루카곤 언제 분비가 되냐? 굶었을 때 분비가 돼요. 에피네프린 언제 분비가 되냐? 스트레스 확 받았을 때 분비가 돼요. 이때는 지방 생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살이 안 찌거나 아니면 살이 좀 빠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럴 때, 자, 이때 중요한 효소 이름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효소 이름 두 가지 기억할게요. 하나가 아세틸코에 카복실화 효소, ACC 효소가 되겠습니다. 아세틸코에 카복실화 효소.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SA 지방산 합성효소, Fatty Acid Synthease라 그래서 지방산 합성효소예요. 그래, 요 지방산 합성효소는 중요한 게 아세틸코에, 말로닐코에 두 가지만 있으면 굉장히 긴 지방산을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 자, 여기 우리가 그 중요한 효소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아세틸코에 카복실화 효소. 자,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지방산 합성의 첫 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코에 탄소 2개짜리가 여기 CO2를 하나 붙여요.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비오틴이라는 또 비타민이 필요하죠. ATP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 아세틸코에에 여기 탄소를 하나 더 붙이죠. COO-를 붙여서 말로닐코에가 형성이 되면, 자, 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된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나 지방 합성할래, 이런 신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효소가 뭐냐면 여기 FSA 효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FSA 요 지방산 합성 효소는요, 아까 지방산 합성은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아세틸 그 코에이에서 말로닐 코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아세틸 코에이를 또 하나 가지고 와서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계속 사이클을 돌리면서 뭐를 만드냐 하면은 지방산 사슬을 지금 여기 보시면 지방산 사슬이 요만큼 이었던 거를 지금 보면 여기 결과적으로 여기 두 개를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계속 돌아가게 되면 지방산 사슬이 더 길어집니다. 여기 더 길어지는 과정은 생화학하고 겹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영양학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 지방산 합성 과정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아까 말로닐 코에 합성해서 하나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아세틸 코에를 하나 가지고 중요한 효소가 여기 FSA 지방산 합성 효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과정에서 요거 두 개를 여기 보시면 요 말로닐 코에이가 아세틸 코에를 착 가지고 땡겨가지고 올라와요. 자, 요 땡겨가지고 요 노란색을 탁 가지고 올라와요. 그럼 여기 말로닐 코에이가 사실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인데 여기 CO2 부분이 CO2죠. CO 두 개. 자, 요거를 탁 가지고 땡겨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요 보라색 부분에 여기 아까 아세틸 코에 부분이 탁 붙인 거예요. 자, 요거를 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여기에서 요거를 지금 여기 그 산소를 하나 띄기 위해서 먼저 요 산소 주변에 지금 뭘 붙이냐면 수소를 2개 넣어요. 그럼 여기 산소 주변에 수소 하나, 수소 2개를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를 2개 넣어주면 그때 누가 넣어주냐면 NADPH가 넣어줘요. 그래서 이 NADPH가 수소 2개를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하고 물 한 분자를 빼내요. 그럼 여기하고 물 한 분자를 빼내면서 여기 이중결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NADPH2가 또 여기다가 수소 2개를 또 넣어줘요. 여기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이 이제 생화학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얘기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일단 여기 지방산 합성 효소가 필요하다. 아세틸 코에이 필요하다. 말로닐 코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간에 NADPH가 필요하다. 지방산 합성에서 NADPH는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서 지방산이 쭉 길게 합성이 되더라. 그게 지방산 합성 과정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세포질에서 얘는 지방산 합성은 되고요. 아세틸 코에이 2개가 축합해서 말로닐 코에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때 효소 이름이 카복실화 효소, 비타민, 비오틴 필요하다. 그 다음에 NADPH의 환원력이 필요하다. 환원력이랑 수소 2개 집어넣는 걸 얘기하고요. 아스일기 운반체로 ACP, 아까 그 FSA 거기에 붙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방산이 한 번 길어질 때 ATP도 아까 하나 들어갔고요. 2개의 NADPH가 필요하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미트산은 탄소가 16개짜리 지방산이거든요. 그러려면 재료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결과적으로 아세틸 코에는 7개 필요하고요. 말로닐 코에는 1개 필요해요. 여기에서 1 하고 적어주세요. 자, 아세틸 코에 7개, 말로닐 코에 1개, 그 다음에 요거 붙이려면 그 ATP 7번 돌아야 돼서 결과적으로 ATP 7개, 그 다음에 이제 그 NADPH는 14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요 과정은 제가 다시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조금 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 기출문제 풀 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팔미트산 3개가 결합이 되면 지방산 합성 후에 여기다 글리세롤 한 분자 붙여서 중성지방을 형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산의 분해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방산의 분해 과정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밥도 먹고 지방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산을 분해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지금 먹은 게 없어. 그럼 우리 몸 안에 있는 지방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밥을 먹거나 아니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중성지방을 분해하거나 간에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지방을 분해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식사 후, 일단 식사 후를 볼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거나, 아니면 우리 몸이 이제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가볍게 걷는다든지 이런 운동하면 지방 분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 분해가 많이 돼요. 자, 그때는 호르몬 민감성 라이페이즈, 호르몬 민감성이라는 거는, 지금 밥 먹었어요. 뭐, 그러면은 또,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호르몬이 좀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있던 중성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식사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식사를 안 했을 경우에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거를 좀 빼내와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제 글루카곤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방 조직에서 이제 분해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 어쨌거나 지방 분해가 시작이 되면 먼저 지방산이 아실코에이로 활성화가 돼요. 아실코에로 활성화가 된다는 거는 조금 이따 그림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미토콘드리아로 가서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지금 베타산화라는 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페이지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실코에로 활성화라는 거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지방산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일단은 지방산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그 중성지방이 분해하면 지방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지방산에다가 먼저 얘를 좀 활성화시키려면 코A라는 거를 갖다가 붙입니다. 그게 이제 합성효소인데요. 이 붙이는 효소가 합성효소인데 요때 ATP가 하나 필요하고요. 보통 ATP가 에너지를 쓰면 ADP로 가는데 얘는 AMP로 PPI 두 개가 떨어져요. 이건 뭐냐면 ATP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2배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TP가 하나가 쓰였지만 결국 2배의 ATP가 굉장히 많이 이게 에너지를 퍼다 날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AMP로 떨어진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됐냐? 여기 지금 보시면 지방산이 됐는데요. 요 OH가 떨어지고 여기 코에가 붙었어요. 아실코에. 그러면 요게 뭐냐면 지방산이 굉장히 활성도가 높아진 상태라서 얘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세포질에서 지금 여기 아실코에 형태죠. 아실코에가 세포질 형태가 어디로 슉 들어가냐 하면 그 미토콘드리아 막에 카니틴이라는 수송체를 타고요. 안쪽으로 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니틴의 도움을 받아서 수송체 안으로 슉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왔냐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딱 들어오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이 카니틴을 탁 떨어뜨리고요. 이 아실코에를 가지고 카니틴을 탁 떨어뜨리고 여기 카니틴 붙어 있잖아요. 요거를 탁 떨어뜨리면서 다시 얘가 아실코에가 돼요. 그럼 이 아실코에를 가지고 이제 분해를 막 시작하게 됩니다. 분해하는 과정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 지금 여기 팔미토일 코에 이름이 어렵긴 한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팔미트 산에서 여기 아실코에를 붙인 거 여기 팔미트 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실코에를 붙인 거 요거를 팔미토일 코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결국 나중에 요 노란 부분 있잖아요. 노란 부분을 쏙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 알파하고 베타 사이 있죠. 여기가 탁 잘라져서 나와요. 그래서 요만큼이 떨어져 나온 그림이
요만큼 탁 떨어져 나와서 아세틸코에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얘는 팔미토일코에는 요만큼 떨어져 나왔으니까 조금 짧아진 거예요. 그 아세틸코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TCA 회로로 들어갈 수 있어서 에너지로 막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자세한 과정은 여러분이 또 생화학에서 공부를 할 거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기 베타 위치에서 탁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베타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타산화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질의 산화는 베타산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떨어져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오는데, 여기 FADH2 수소를 받아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NADH도 하나 받아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 베타산화 한번 딱 될 때, 여기 한번 딱 자르고 나면, 여기 아세틸코에이도 나오고요. 이 아세틸코에 TCA 회로로 들어가면 에너지 나오죠. NADH도 나오죠. 요것도 에너지 나오죠. FADH도 딱 떨어져 나가면 에너지 나오죠. 그래서 지질이 하나 조금씩 아세틸코에를 딱딱 잘라 나올 때마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의 분해를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식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호르몬 글루카곤, 에프네프린이 딱 분비가 되면 요 호르몬의 센시티브한 리파제,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에 의해서 글리세롤 지방산으로 일단 분해가 되고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이 지방산이 코웨이와 결합해서 아실코웨이로 활성화되는 게 이게 지방산 분해의 첫 시작이라 그랬죠. 그래서 베타산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베타산화 할 때 ATP가 2AMP로 쪼개진다, 그 분해 나온다 그랬어요. 이 AMP는 사실 두 개의 ATP를 쓰는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해서 첫 단계에서 활성화될 때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제 팔미트산이 팔미토일 코에가 돼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가 7번 잘라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나오는 게 결론적으로 팔미트산이 탄소수가 16개짜리이기 때문에 나누기 2 하면 아세틸코에가 탄소 2개짜리니까 8개가 나오고 7번 잘라지기 때문에 7개의 NADH, 7개의 FADH2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총 106개의 ATP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거를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